자, 최근에 모든 구단들이 이제 시범 경기를 하고 있어요. 롯데자이언츠는 청백전 2경기 이후에 타이강 호크스와의 경기를 2경기를 했죠. 제가 그 경기들을 다 중계했고 또 세이브와의 경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경기도 입중계를 하고 이제 제가 요미우리 자이언츠와의 경기는 WBC 국가대표팀 때문에 중계를 못했는데 이제 또 다른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인데요. 내일은 두산 베어스가 그 롯데와 경기를 했던 세이브와 경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정말 재밌게 같은 세이브와 경기를 했던, 그러니까 롯데와 세이브, 두산과 세이브, 그리고 롯데와 두산이 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팀은 제가 과거에 영상을 찍었을 때 5강 예측할 때 아주 뭐 롯데 팬들과 친해지기도 완전 전이죠. 작년 12월 31일인가 30일 날 찍었으니까 5강 가능성에 두산을 3위, 롯데를 4위로 놨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타 구단들의 전력도 중요하잖아요. 다른 구단도 제가 쭉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 한마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물론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다. 정규 시즌하고 다르다. 뭐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아무튼 롯데 입장에서는 뭐 이제 시범 경기에 잘한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단순한 경기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제 꽤 저라는 사람의 성격 그리고 어떤 성향인지 알겠지만 전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스타일이에요.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장면 그리고 하나의 경기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경기 내에서도 아웃을 잡았다 라고 해서 이 선수가 잘한다라고 저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죠. 이 선수가 무실점을 해도 이 선수는 좀 위험한데, 이 선수가 잘 던졌어도 이 선수가 예를 들어서 못 던졌어도 이 선수는 기대해도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아주 디테일한 사람인데, 자, 현재까지 제가 여러 가지 경기를 본 결과 이거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롯데 5강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누구나 알다시피 제레미 비슬리와 엘빈 로드리게스인데요. 왜 어떻게 높아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롯데를 전혀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사다. 외국인 원투펀치 확실한데 롯데 갈 길 먼 토종 선발.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세웅과 나균아는 생각보다 괜찮은 3, 4선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박세웅과 나균아는 사실 시범 경기 때 잘 던져도 되고 못 던져도 돼요. 왜냐? 이 선수들은 지금까지 보여준 게 너무 많은 선수들이에요. 이런 선수들은 정규 시즌에 맞춰서 몸을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엘빈 로드리게스와 제레미 비슬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수들이 바보예요. 지금 이게 100% 컨디션이겠어요? 당연히 정규 시즌에는 더 구속도 올라가고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죠.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이 선수들의 주구종을, 그러니까 주무기라고 일단 전문가들이 얘기했고 여러 가지 데이터로 봤던 주무기는 아직 구경도 못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일단 뭐 박세웅 나균아는 잘 던졌고 뭐 요미우리 전엔 대패했는데 뭐 이게 실점했다고 해서 갈 길 먼 토종 선발에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시범 경기일 뿐이지. 자, 엘빈 로드리게스, 제레미 비슬리는 정말 잘했죠. 기사에 따르면 요거는 이제 제가 더 자세히 분석할 테니까 그냥 요 김태형 감독님 이야기. 둘 다 1선발을 해도 좋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김태형 감독도 두 선수의 투구에 너무 좋았다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엘빈 로드리게스가 롯데가 잘 되려면 제가 엘빈 로드리게스가 1선발이 돼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 모습을 보여줬고, 제레미 비슬리 역시 무난하게, 정말로 뭐냐면 아무리 못해도 어느 정도는 해주겠다. 그러니까 무난하다라는 게 평범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는 해주겠다라는 거를 보여줬던 그런 투구였어요. 박세웅 선수가 뭐 좀 안 좋은 3실점 했어요. 그리고 나균아는 이제 솔로 홈런을 맞았고 그런데 스트라이크 존을 많이 벗어났다. 그런데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이 두 선수는 지금까지 보여준 게 많아서 굳이 분석을 안 해도 돼. 이런 선수들은. 그러니까 그것까지 예측하면 신이야. 이 선수가 올해는 잘하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알았어요. 박세웅이 갑자기 초반에는 지구 1선발이었다가 나중에 갑자기 못 던질 거를 세상에 누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냥 박세웅은 프로 통산 내내 요 정도를 던지는 선수다라는 건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예측하는 건 솔직히 어려워요. 자, 일단 롯데는 26일 두산 베어스와에 이어 오릭스 보팔러스와 27일 이 두 개는 제가
입중계를 할 겁니다. 그리고 3월 1일은 제가 아마 시간 때문에 다른 경기, 그러니까 LG 경기와 겹쳐서 입중계를 못할 것 같고, 대신 SSG 랜더스와의 경기 3월 2일, 3월 3일과의 경기는 제가 라이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롯데 경기를 이렇게 오릭스, 그 다음에 SSG 랜더스 이렇게 두산 이렇게 최소 4개 정도, 그 다음엔 이제 뭐 시범 경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이제 입중계를 할 거고, 또 요런 게 있잖아요. 제가 입중계했을 때 기분이 좋았죠. 이건 좀 미신인데, 야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미신의 영역이 있거든요.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지만 타이거 호크스와의 경기 제가 입중했는데 2번 다 좋았죠. 그리고 심지어 일본과의 세이브와의 경기도 제가 입중계했을 때 비겼죠. 그러니까 뭔가 느낌 좋겠죠.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자, 일단 뭐 요런 선수, 그러니까 톨허스트 치리노스는 재계약을 했으니까 크게 상관없겠죠. 근데 윌켈 에르난데스와 오웬 화이트는 새로운 선수들이죠. 그 다음에 이 매니지아노 선수 새로운 선수, 그리고 맨매닝 선수 새로운 선수. 지금 새로운 선수가 하나 둘 셋 넷. 근데 요 선수 못 봤어요. 지금 하나 둘 셋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요 커티스 테일러 못 봤어요. 그 다음에 메사워, 샘 힐리어드 뭐 이렇게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케일리 보실리 메사워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일본과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리게스 비슬리 봤죠. 확인했죠. 그리고 이제 두 선수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플렉센 선수를 아마 확인하게 될 거예요, 내일.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제가 뭐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선수도 올 때마다 막 분석하고, 뭐 이 외국인 원투펀치는 42분 30초 동안 분석하고 이거 만드는 데는 진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건드려나 몰라요.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업데이트 되면서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제가 계속 분석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계속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뭐 한참 전부터 분석을 했는데, 이게 예전에 했던 거예요. 근데 예전에도 제가 이랬어요. 이 선수들 일단 5점 5점에서 10점 줬어요. 왜냐? 정말 잘 던질 것 같은데, 요때 2개월 전에 잘 던질 것 같은데 까보지를 않아서 내가 더 점수를 줄 수 없었어. 그런데 뭐 내일 같은 경우 제가 7점까지 줘요. 후라도는 7.5점 주고. 왜냐? 까본 선수들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까보지 않은 엘빈 로드리게스랑 제레미 비슬리한테 7점을 줄 수가 없는 거야. KBO 공인구랑 맞을지, 아니 진짜로 잘 던질 거를 하이라이트 영상을 본 거지 우리가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까보니까 이거 최소한 1.5점은 플러스 해야겠다. 지금 기아 내일하고 올러가 11.7로 1위예요. 그 다음에 두산도 일단 11.5조로 2위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레미 비슬리, 엘빈 로드리게스 최소 11.5점은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좀 아직까진 모릅니다. 아직까진 모르는데 한 번 투구를 봤어요. 근데 제가 이 선수 투구를 다 봤습니다. 근데 뭐 안 좋은 얘기는 굳이 하지 않고요. 이 선수 약점이 상당히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선수도 이렇게 했습니다. 맨매닝 터지면 대박인데 재구 불안의 저점도 존재한다. 보수적으로 4점 주겠다. 자, 5점이었거든요. 이 선수는 4점에서 3점이나 3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분석한 것들이 이렇게 지금 거의 근데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는 솔직히 이게 좀 안 좋은데 미안합니다. 삼성 팬들 보셨다면 죄송해요. 근데 솔직히 삼성 팬들도 일단 몰라. 일단 모르지, 까봐야지. 근데 어쨌든 약점들이 있어서 그 얘기는 차마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수 하나의 화이트 선수, 직구 143, 직구 142 데드볼, 커브 122볼, 커브 123볼, 145, 커브 129, 커브 100. 그래서 무사말로 직구 147, 많이 벗어나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선수 두 번째 이닝 147, 137 스위퍼? 제가 깜짝 놀라고, 이 스위퍼가 아니야 봤는데 투볼로 시작 스위п. 이런, 죄송합니다. 하나 팬들이 보셨으면 스위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아무튼 밋밋. 그리고 그냥 이닝 다 안 채우고 아마 투구수 때문에 끝났나 아무튼 그랬거든요. 이 선수 지금 요 선수 오웬 화이트 선수 점수 더 깎아야 돼. 어디 갔어? 지금 3.5 그러니까 제가 까보지 않았는데 이 선수들은 3.5 3.5를 줬어요. 변동폭 크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까보지 않았는데 이 5.5점 줬거든요.
윌켈 에르난데스래. 엘빈 로드리게스, 제레미 비슬리는 5.5점 주고 윌켈 에르난데스, 오웬 화이트는 제가 3.5 줬어요. 왜냐? 분석을 했더니 이 선수들은 점수가 낮아. 그런데 이 선수는 여기서 또 1점을 까야 돼. 아직 몰라. 그래, 아직 몰라. 근데 까야 돼. 아직 몰라. 근데 까야 돼. 어쩔 수 없어. 솔직히 말하면 이 선수 점수 더 깔 수 있는데 어쨌든 1점은 까야 돼. 최소한 0.5는 까야 돼. 그리고 윌켈 에르난데스는 제가 못 봤어요. 던지는 거를 제가 못 봤어. 왜냐면 그때 다른 중계를 했으니까. 그때 롯데 중계했나? 아무튼 다른 중계에서 못 봤어. 제가 WBC였나? 아무도 못 봤어. 그래가지고 그 하나에서 중계를 안 해줬구나.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래요. 근데 자 보세요. 이제 비슬리 봐봐요. 투구가 아예 달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무실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51, 152 이거 스트라이크인데 볼 줬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개는 진짜 볼에서 볼래 줬어. 근데 이제 한가운데 넣었어요. 근데 유격수 플라이 아웃. 그 다음에는 직구 로케이션 낮게 142km 포크볼. 그 다음에 155 파울. 직구 힘이 있어 보임. 그 다음에 직구에 밀림. 그 다음에 포크볼 삼진. 자, 그 다음에 여기 포크볼 파울. 152 직구 다 밀림.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세부 디테일. 요런 디테일이 중요한 거거든요. 분석할 때는. 커터 136폴, 그 다음에 130 슬러, RA도 뚝 떨어짐, 그 다음에 바깥쪽 슬라이더 삼진, 무브도 끝내줌.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장점들이 있어서 제가 이 선수가 더 오가 확률이 높아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 보니까 슬라이더 무브먼트가 낮게 확 뚫어짐 굿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2루타 허용했지만 147 요 2루타 허용한 것도 이 선수 구속이 다 빨랐는데 갑자기 147 직구 던지자마자 근데 150 직구 151 합해 이거는 좋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컨택 지림 파울 근데 150 직구로 파울 이렇게 슬라이더 대박. 이런 디테일한 것들 때문에 성공이 가능하다. 제가 뭐 워낙 분석은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비슬리 투구를 분석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직구가 힘이 상당히 좋고 KBO 기준은 구속 올라간다. 낮은 직구를 선호한다. 하이 패스볼 던지지 않고 슬라이더가 여러 개다. 낮게 떨어지는 슬라이더 대박. 포크볼은 낮게 떨어지지 않음. 그래서 요게 포크볼이 제가 뭐 그 전에도 분석했을 때 요 선수가 포크볼은 조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사율도 떨어지고. 근데 뭐 어쨌든 그 다음에 이 몸쪽 커터가 최고 강점인데 그걸 안 보여줘. 그러니까 아직도 다 본 건 아니죠. 물론 다른 선수들도 다 그러겠죠. 그리고 엘빈 로드리게스는 이제 151 직후 처음에는 이제 안타 한가운데 던져서 안 되는데 154 그쵸. 하이패스볼 이렇게 커브가 무지개 뭐 이런 거 베리굿 이런 거 154 하펜데 베리굿 153 이런 거에 체인지업 많이 빠진 뭐 그 다음에 커터 이게 뭐냐 깜짝 놀랐다 이런 거 아래로 뚝 떨어진다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이건 커터고 이건 스위퍼였을 거예요. 아마 132니까 141 커터 직구인 줄 알았어. 타자 앞에서 바로 변화했어. 그 다음에 로드리게스 또 여기 커브 개지림 그냥 지림이 아니라 개지림.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안 줘서 분노 한가운데. 그 다음에 이렇게 직구 다음에 제가 그랬죠. 직구 다음에 커브가 이 선수의 최고의 장점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직구 커브가 일단 최고라고 그랬죠.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 선수가 스위퍼라고 그랬는데 제가 입중계 분석할 때 경기 전에 분석할 때 전날 제가 커브가 좋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세이브 전에. 그래서 커브 포크가 커브가 포크볼처럼 떨어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직구 개질인 볼질 안 하면 커브 폭포수 너무 좋아해서 굳이 뭘 평가해야 되나 싶은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단순하게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제가 직접 입중계를 한 걸 보고 다른 선수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요 선수들의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영상을 찍었는데요. 어쨌든 요 영상을 찍어서 뭐 여러분들 그냥 뭐 제가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이게 변한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고 실제로 준비하다가 이 선수들을 봤는데 진짜 잘 던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아마 믿으셔도 될 것 같고 진짜 잘 던지면 저를 잊지 말아 주시고 그리고 요 경기 이렇게 입중계 할 거니까 내일은 뭐 사실 롯데 경기가 아니라서 뭐 내일은 안 와주셔도 되지만 26일 두산 베어스의 경기. 근데 세이브랑 두산이랑 하니까 또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롯데랑 세이브가 했었잖아요. 근데 그 두산이 내일 세이브랑 경기를 해요. 그래서 전 12시 반에 라이브를 킬 거고 요 27일 경기도 12시 반에 라이브를 킬 거니까요. 시간 되시는 팬분들 롯데 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